권한 없는 최룡해가 어떤 권력의 핵심이다. 상징적인 인물들은 이제 죽이지 않는다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줘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미 죽이고 싶지만 죽일 수가 없는. 예를 들면 이제 최고 지도자가 이제 뭐 건강하거나 이렇게 팔팔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생긴다. 오늘 모신 분은 북한전략센터 평양24 대표시죠. 강철한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최룡해 후견체제 확립이라는 키워드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얼핏 봐서는 최룡해가 상당한 권력을 장악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북한에서 온 이제 최고 엘리트들, 네. 외교관도 있고 또 뭐 북한의 정보기관에 있던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분들과 저녁에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던 도중에 이제 국회 보고서 얘기가 나왔어요. 네. 예, 근데 한 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야, 근데 국회 조사 보고서에서 어떻게 그런 엉터리 보고서가 나올 수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왜 그러냐 했더니, 상식적으로 지금 최룡해가 뭐 북한의 권력을 뭐 장악을 하고 뭐 이제 파워 엘리트 중심으로 이제 뭔가 세력을 형성했다는 식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북한 현실을 뭐 조금만 파헤치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인데, 그야말로 이제 한국식의 시각에서 네. 최룡해를 바라본 이제 그런 아주 엉터리 보고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저도 보고서를 좀 봤더니 조금 이제 뭐 잘 이렇게 뭐 엮어대긴 했어요. 뭐 최룡해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누가 어떻게 연계돼 있고 어떻게 연계돼 있고 뭐 이런 쭉 연계되는 건 맞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권력의 중심에 설 만한 그런 근거가 되냐? 그러니까 전혀 이거는 북한식 어떤 그 이 현실에는 맞지 않는 이제 그런 이제 한국식의 사고 방식이라서 최룡해, 그러니까 아무 힘도 없는 최룡해를 갑자기 권력의 중심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오히려 최룡해 목숨이 좀 이틀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렇게 실제로 아니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이렇게 그 어떤 누군가가 부각이 되는 이런 네. 움직임이 나오거나 그게 뭐 잘못됐다 할지라도 잘못된 정보라 할지라도 그러면 좀 위태로워지나요? 북한 내에서? 그러니까 북한 이제 정보기관이나 또 이제 김정은 서기실, 우리 말하면 이제 뭐 청와대나 용산, 거기에 이제 뭐 이런 핵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대한민국의 정보를 지켜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비공개 정보도 있지만 공개된 정보도 이제 항상 보는데, 이제 독재자들이라는 게 이제 항상 의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네. 전혀 근거가 없긴 하지만 혹시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고명이 돼서 이제 숙청당한 그런 사례가 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류경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대한민국의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아주 비밀 특사로 내려와가지고 남북한 어떤 그런 이제 합의를 했던 그런 인물인데, 이 류경 부부장이 이제 북한의 실세다. 그러니까 실세가 맞긴 맞아요. 근데 그게 약간 내면적으로 이렇게 실세화되어 있었는데, 이걸 이제 한국의 언론에서 좀 보도를 하면서 결국은 류경 부부장이 처형됐던, 그래요? 예, 이제 그런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예. 네. 아니 그래서 이번에 나온 보고서 보니까 최룡해의 어떤 그 입지를 이야기하면서 뭐 공식적인 조직, 비공식적인 조직으로 막 뭡니까 총참모장, 뭐 부총참모장, 조직부국장 뭐 이런 근무했던 사람들 뭐 명단이 쭉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건 최룡해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되게 불안해할 수 있겠네요. 한국에서 이렇게 보도가 나가게 되면. 예. 그러니까 이제 최룡해라는 사람의 어떤 배경을 보게 되면, 이제 그의 아버지가 이제 최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위 항일 빨치산 핵심 멤버인데, 이 최연이 김일성이 이제 후계자를 정할 때 누구를 세울까 이제 저울질을 했거든요. 네. 근데 김일성의 머리에는 그 이제 차남이었던 김평일 씨를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 최연이가 이제 그 장자순계 원칙을 내세우면서 김정일 옹립을 이제 총대 메고 이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최연의 아들 최룡해는 자연스럽게 이제 김정일과 친하게 됐고, 한때는 이제 아버지와 의형제처럼 돼 있었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정일 때부터 북한 이제 뭐 어떤 빨치산 계열이나 뭐 이런 중앙당 이런 간부들 속에서 최룡해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탄탄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몇 번 이제 혁명화도 가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김정일이 죽은 다음에 장성택과 최룡해가 이제 김정은 정권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네. 후견인 역할을 했죠. 했는데 이제 장성택을 채용할 때 최룡해는 약간 어정쩡한 그런 스탠스를 취하다가 한 번 이제 잘릴 뻔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항일빨치산이라고 하는 하나의 지분을 이제 상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룡해를 이제 권력 초기 때에는 이제 활용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인민군 총정치국장, 그러니까 인민군대 당 조직의 총책임자니까 세죠. 자, 이런 것도 했고 여러 가지 간부직을 했는데 최룡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이런 그 권력의 파워 가능성 때문에 이 독재 정권은 항상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계속 견제하거든요. 네. 근데 원래 죽어야 되는데 상징적인 게 있기 때문에 죽이진 못하고 이제 권력을 슬슬 이제 축소시키면서 나중에는 현재 직책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네. 이걸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나이 든 다음에 아무 쓸모 없을 때 이제 상징적으로 올려놓는 이제 그런 자리인데 이게 누가 있냐면 김영남 씨라고 혹시 들어봤었죠? 네네, 그렇죠. 예, 그 사람이 이제 거의 김일성 때부터 권력에 붙어 있던 사람인데 거의 아부와 이제 이런 간신의 화신이라고 하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김영남 씨가 유일하게 혁명화도 한 번도 안 가고 아주 이제 군신했던 이제 그런 자인데 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면 국회의 이제 그 위원장, 국회의장 예, 그런 건데 북한은 이제 국회의 권한이 없습니다. 전혀. 네. 그냥 이제 노동당의 지시를 받는 하부 조직이기 때문에 뭐 말이 입법부지 그냥 뭐 김정은이가 뭐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하는 이제 그런 조직의 수장, 거의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힘도 없는 이제 그런 조직의 이제 위원장을 최룡해가 맡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권한 없는 최룡해가 어떤 권력의 핵심이다. 이거는 이렇게 약간 북한의 현실과 맞지 않다는 거예요. 네. 오히려 한국의 이런 보고서 때문에 요즘 좀 몸조심 좀 하고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 모르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최룡해가 과거에 임명했던 뭐 지금 뭐 그 리영길 네. 예, 인민군 청참모장 이런 사람들 국방상인가 뭐 됐는데 그 최룡해가 과거에 썼던 사람들이 지금 다 전면에 있긴 있어요. 네. 예, 주요 요직에.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최룡해 라인이 뭐 핵심이다 뭐 이게 이런 보고서 나온 건데 사실은 이제 최룡해가 올렸을 뿐이지 임명은 김정은이 됐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의심은 이제 물론 이제 없겠지만 혹시 해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혹시 최룡해가 뒤에서 뭐 힘은 없지만 조정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쿠데타 같은 것들을 꾸밀 수 있지 않겠냐 해가지고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최룡해가 이 보고서 때문에 그 최룡해뿐만이 아니라 이 옆에 있던 이제 측근들까지도 이제 의심을 받는 이제 그런 뭐 아마 상황은 되겠죠. 네. 근데 아까 장성택 처형 과정에서 좀 어정쩡한 자세를 취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그때 이제 경쟁자 관계였고 네. 그래서 오히려 김정은이 최룡해를 활용해서 그 장성택을 찍어낸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확고한 2인자로 본인이 그렇게 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역할을 했었습니까? 장성택이 숙청될 때. 그러니까 그 최룡해는 이제 상징적인 권력의 2인자 같은 역할을 했었는데 인민군 청정지국장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룡해 꼬봉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장성택은 직책에 상관없이 그냥 김씨 일가의 어떤 그 사위이면서 노동당 행정부 이제 부부장을 했고 이제 이런 막강한 권한 때문에 뭐 최룡해가 뭐 설령 장성택보다 위에 있다고 해도 그건 이제 관계 없고요. 네. 그냥 장성택의 동생처럼 돼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장성택이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최룡해 입장에서는 내가 인민군 청정지국장인데 장성택하고 같은 레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성택과 최룡해의 관계는 거의 우형제 관계이다 보니까 뭐 권력의 욕심이나 뭐 약간 고가운 마음은 있을지 몰라도 장성택이라고 하는 바람막이가 없으면 이제 권력의 어떤 그런 이제 들어오는 위험성이 자기한테 오기 때문에 장성택이가 있는 게 자기한테 훨씬 좋은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장성택이를 죽이면 자기가 권력의 2인자가 될 것이다. 고 이제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하수의 생각이고 최룡해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성택이를 뭐 견제하려고는 했지만 김정은이가 장성택을 죽이려고 할 때에는 좀 약간 섬찟한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장성택의 부인이었던 김경희, 네. 소위 김정은의 고모죠. 이 사람이 이제 장성택과 관계는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이제 뭐 이혼하거나 뭐 이제 별거하는 것과 남편을 죽이는 것과는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장성택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 김일성이 인정했던 사위고 네. 자기 오빠 김정일이 인정했던 그런 이제 매제 관계인데 그 조그만 이제 김정은 따위가 이제 처분할 이제 그런 위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뻘이 되는 사람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김경희도 그 자기 남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약간 이제 혁명화를 보내거나 이런 숙청을 하는 건 좋은데 처형은 안 된다. 자기가 개인 감정은 떠나서 자기는 이제 국가의 한 이제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남편이 이제 반역자라고 처단되게 되면 자기의 위신은 뭐가 됩니까 이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김경희가 뭐 한간에는 자기 남편의 처형을 찬성했다는 말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들려오는 내부 정보에 따르면 김경희가 엄청나게 반대를 했고 최령에는 이제 김경희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던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조현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조현준이가 이제 권력의 핵심이지요.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제 장성택의 처형을 반대했습니다. 반대했는데 김정은이가 그 말을 다 무시하고 처형으로 몰고 간 거죠. 아, 그럼 이게 김정은에 의한 결정이었군요. 그래서 이때 이제 누가 앞장섰냐면 김원홍 국가보위상 이 사람이 앞장서가지고 네. 김정은의 말을 집행한다는 그런 이제 뭐 명령을 둥이었고 칼질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도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걸 계기로 해서 자기의 위상을 올리려고 한 겁니다. 네. 김원홍이가. 예. 그래서 이제 장성택을 치는데 앞장서니까 당연히 이제 김원홍이라는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사냥을 시키고 나서 사냥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토사구팽. 토사구팽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원홍이라는 사람을 또 죽였어요. 그다음에.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떤 명목으로 죽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김정은에게 거짓말하고 권력을 남용했다. 이런 이제 그 죄를 뒤집어 씌워서 김원홍도 이제 날려 이제 버린 거죠. 아, 예. 그렇군요. 아, 그러면 나중에 또 뭐 그 김원웅에 의해서 장성택이 또 뭐 그 누명을 썼다 이런 식으로 또 복권될 가능성은 없나요? 그러니까 그런 복권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다만 이제 장성택을 죽이는 건 정당했는데 김원홍이라는 사람이 이제 항상 국가보위상이라고 하는 이 직책이 그 말년이 안 좋았어요. 아, 뭐 자살하거나 뭐 끌려가거나 뭐 처형당하거나 뭐 이런 이제 그 비운의 자리이긴 하기 때문에 김원홍이가 이제 그걸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굉장히 이제 아주 은밀하게 다져왔거든요. 네. 그래서 김원홍을 죽일 때 굉장히 무리하게 죽였습니다. 사실은. 아, 그래요? 예, 이것 때문에 국가보위부라고 하는 이 조직이 굉장히 흔들렸고, 예. 근데 지금 이제 김원홍 사건 이후로 국가보위부라는 조직이 상당히 지금 위치가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파워가 떨어진 측면도 있고 또 이제 김정은의 그 신임도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지금. 네. 예.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데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북한 내에서 소위 2인자, 예. 그러니까 뭐 정말 실세, 예. 인정을 받으려면 어느 부서를 장악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핵심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당 조직지도부, 그 국가보위부, 그다음에 인민군 총정치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군과 정보와 당 이 네. 세 조직의 핵심 수장들이 이제 권력의 2인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김정일 때에는 이제 그런 2인자 그룹이 그러니까 2인자는 영납하지 않지만 2인자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2인자 중에 독보적인 2인자가 되면 죽이고 그러니까 2인자들끼리 약간 균형을 맞추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장성택, 뭐 이재강 부부장 그리고 뭐 또 누구 뭐 최령해 같은 이런 사람들 놓고 서로 경쟁하면서 균형을 맞추는데 갑자기 누군가 올라오면 그건 죽이는 거죠. 네.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김정은 때에는 이런 2인자 그룹이 잘 보이진 않아요. 예, 최령희가 나왔다가 이제 깔아앉았고 지금 조영원이 나왔는데 또 없어졌고 뭐 이런 이제 그 2인자 같은 2인자가 보이긴 하는데 과거처럼 이렇게 약간 균형 있는 2인자 그룹은 이제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게 북한의
그러니까 과거 아버지 시대하고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조용원 말씀을 하셨는데 예. 소위 최근까지 이제 2인자로 인정을 받았었다가 안 보여서 숙청이 된 거 아니냐. 물론 어제 나온 뉴스 보니까 이제 또 다시 사진이 공개는 됐다 이렇게 나오던데 네. 어떻습니까? 이러한 그 조용원이 그 숙청당했다라고 그 소문이 돌고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걸로 평가가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그러니까 숙청됐지만 이제 여론 때문에 사진을 보여줍니다. 네. 네, 그게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숙청이라는 게 꼭 죽인다는 건 아니라 그냥 직책에서 쫓겨나는 것도 숙청으로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 막 죽였는데 이 죽이다 보니까 이제 여론이 안 좋아집니다. 네. 특히 이제 얼굴이 알려진 사람들, 뭐 김원흥 부부장이라든지 또 이제 황병서라고 유명했던 그 이민군 청정지국장 황병성 씨도 그렇고 이 몇 사람은 이제 숙청은 됐지만 가끔 얼굴을 보여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연금 상태에서 네가 살아있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 그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이제 감옥 같은 생활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하도 사람을 많이 죽이다 보니까 간부들이 괜히 저 김정은 옆에 있다가는 그냥 바로 죽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공포심이 자꾸 생기고 이런 것들이 체제를 불신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인물들은 이제 죽이지 않는다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줘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미 죽이고 싶지만 죽일 수가 없는 그렇지만 이제 권력을 다 뺏고 이제 숙청하는 이제 그런 변화가 이제 그 김원홍 숙청 이후에 약간 변화가 그런 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너무 이제 열받아 있으니까. 예, 그래서 아마 조영원 같은 경우에도 숙청은 했지만 얼굴은 보여줄 겁니다. 예, 너무 오랫동안 북한 권력 김정은 옆에서 껌딱지처럼 그러니까 뭔가 잘못했다기보다 권력이 좀 세진다 싶으면 일단 숙청시키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후계 구도 작업이 임박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후계자를 세울 때에는 그 후계자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사람들부터 이제 제거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 왕조 때도 보게 되면 그 이제 그 태종 그 이방원이 이제 아들 세조에게 권력을 세종에게 권력을 줄 때 뭐 자기 외척을 다 치고 자기 이 주변의 권력에 어떤 힘 있는 사람들 다 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자식의 권력을 줄 때 자기를 믿고 날뛰는 어떤 권력의 어떤 핵심들을 치지 않으면 그렇죠. 그 지도자는 이제 휘둘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먼저 치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조영원이가 이제 10년간 북한의 핵심 권력에서 모든 권력을 장악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함께 공부했던 탈북자 한 분이 계십니다. 예,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얘기 들어보니까 조영원은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고 네.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이제 예민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실수가 없는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실수가 없고 되게 똑똑하고 처세술이 능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변덕스러운 김정은 옆에서 그 양말 투혼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 장마철에 막 이렇게 막 비가 오는데 조영원이가 신발 벗고 양말로 막 김정은 양말 신고 따라가는 그런 그래요? 사진도 나왔고 네. 그리고 이제 무릎을 꿇고 막 김정은 앞에서 손대고 이렇게 막 아, 그 사진은 기억이 나는데 그 사람이 조용원이군요. 조영원, 예. 그러니까 조영원이가 이제 소위 김정은의 그 아부아첨,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표본으로 보여줬고, 그래서 김정은에게 절대 충성하는 이제 그런 모습은 보여왔지만, 이제 자기 가슴에 있는 권력에 대한 야욕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걸 숨길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뭐 어떤 되게 무서운 사람인데,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조영원이가 되게 편하고 일 잘하고 아주 스마트한 사람이긴 하지만 김정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놈이 아주 무서운 음모를 가슴에 품고 참는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어떤 때가 오게 되면 김정은을 뒤집어 풀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인물이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죄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영원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다만 이제 이 사람을 김정은이가 누가 찍는다고 하게 되면 이 정보기관에 딱 붙어가지고 조영원을 텁니다. 이렇게 막 털어가지고 그래서 뭐 아들이 뭐 마약했다, 뭐 딸이 뭐 했다 해가지고 막 털어내가지고 이제 막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들어내가지고 이걸 이제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없죠. 예. 일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명분은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이 최룡해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그의 인맥 이렇게 해가지고 또 우리 보고서에는 네. 국내 보고서에서는 이제 그 인맥들이 쭉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이 당정군 엘리트들이 어떤 이런 그 특정인을 중심으로 뭐 예를 들어서 최룡해라든가 이런 특정인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조직처럼 이렇게 모임이 연결되는 게 북한에서도 가능한 건가요? 그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그게 가능했다면 이미 북한은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민군이라고 하는 군 조직을만 보게 되면 이제 군단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군단 정치위원이 있습니다. 근데 군단 보위부장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그 24시간 그냥 매일 그 3개 이상 라인에서 보고가 됩니다. 아, 네. 김정은에게. 얘가 뭐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매일 서로 감시하는군요. 예. 근데 이 보고가 틀리면 그 보고자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감시를 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핵심에 있는 간부일수록 뭐 이런 집안에는 전부 다 도청 장치가 다 돼 있고 말 한마디 뭐 누구 만나는지 이거 다 봅니다, 이게. 네. 이거 보는 부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만나서 술 먹을 수 있죠. 있는데 술을 자주 마신다, 예를 들면. 그리고 그 주변의 인물들 뭔가 이제 모이는 것 같다. 그 감지가 되면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냥. 아,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유지가 되는 것인데, 최령해가 만약 이제 그런 식으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그룹을 만들었다? 벌써 최령해는 사형장에 들어갔겠죠. 예. 그러니까 어떤 이런 특정인 혹은 이 특정 그룹 세력에 의해서 뭔가 그 북한 정권의 어떤 붕괴 아니면 무슨 뭐 쿠데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전혀 없다고 봐야 되겠는데, 근데 이제 어떤 때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면 이제 최고 지도자가 이제 뭐 건강하거나 이렇게 팔팔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생긴다. 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김정일이가 이제 아버지가 네. 뇌출혈 와가지고 이제 6개월 동안 그 누워 있었는데 그때 이제 권력이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요. 그 장성택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장악을 했거든요. 거의. 네. 예, 장악을 해가지고 휘둘렀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장성택 생각대로 뭐 나만 드라마 보는 거 다 그냥 대충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갖고 통제도 굉장히 느슨해지고 네. 엄청난 변화가 왔는데 이제 김정은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막 다 때려 잡으면서 이렇게 막 또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김정은이 지금 현재 건강 문제가 좀 심각하기 때문에 쓰러지거나 뭔가 못 일어나고 있다. 네. 뭐 할 때에는 이제 잠재돼 있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일어나가지고 뭔가 움직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그 전까지는 사실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후계 과정 이런 과정에서는 그런 좀 세력이 강한 사람들을 네. 다 숙청을 시키는 거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